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와, 진짜 덥던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자 지출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이 상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 이자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진짜. 나중에 결과 보시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상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만기 일시 방식. 이자만 냈다가 마지막에 이자하고 원금 한꺼번에 내버리는 거.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방식. 이건 원금을 상환 기간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쪼개가지고 이자하고 같이 내는 거.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이걸 믹서를 잘 해가지고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내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 쳐요. 2천만 원.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이자 계산은 편하게 연 10%로 제가 잡아볼게요. 자, 상환기간 5년, 60개월이죠. 60개월, 5년 60개월 상환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자, 만기 일시 원리금 균등 분할,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의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월 납입금액을 볼까요? 월 납입금액. 자, 만기 일시의 경우에는 1회부터 시작해서 59회까지 해가지고 월 납입금액이 16만 6,667원입니다. 왜 60회를 안 넣느냐? 60회는 원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죠. 하지만 1회부터 59회까지는 16만 6,677원. 이것만 내게 되죠. 자, 그럼 원금 균등의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 이 경우는 좀 달라요. 1회 때는 50만 원을 내지만 마지막 회 60회 때는 33만 6,111원을 내게 됩니다.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1회 때 얼마를 내느냐? 아니, 1회 때 얼마 낸 게 1회부터 똑같이 60회까지 해가지고 42만 4,941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원리금 균등은 동일하게 납부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뭐 만기일시야 매달 똑같이 내니까 그런다 치지만 원금 균등하고 이 원리금 균등에는 어떤 차이점이, 이 안에 월 납입금 안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안에는 일단 원금이 있을 거예요. 원금. 그러죠? 원금을 1회부터 60회까지 원금이 얼마가 나가냐면 33만 3,333원. 이 금액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을 균등하게 쪼개버린 거예요. 2천만 원을 60개로 따다닥 똑같이.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금을 매달 내고, 이 남아있는 원금 내니까 또 남은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보면, 이자는, 자, 1회 때 보면, 1회 때는 2천만 원이니까 똑같죠. 16만 6,667원.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니까. 근데 첫 달에 원금이 33만 3,333원을 내가 납부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이 금액이 빠져야 되잖아, 원금에서. 그러면 2천만 원이라 1,966만 6,667원인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60회 때 내는 이자를 계산해 보면 어디가 있냐? 2,77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778원. 왜? 마지막 60회 때는 원금 이거 하나 남았잖아. 이제 33만 3,333원.
이거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원금은 똑같고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 달에는 50만 원을 내지만 마지막 달에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납입 금액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되느냐? 원리금 균등의 경우에는 자, 원금의 경우 1회 때 25만 8,274원. 그리고 60회, 마지막 60회 때는 42만 1,429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돼요. 얘는 원금이 똑같은데 얘는 보면 원금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가면 갈수록. 그죠? 그럼 이자를 한번 볼까요? 이자는 1회 때는 항상 동일해요. 2천만 원이니까 16만 6,667원. 그리고 마지막 60회 때. 60회 때가 얼마냐면 3,512원이 돼요. 왜? 마지막 원금이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여기는 33만 6,111원의 이자. 아니 33만 3,333원에 대한 이자. 근데 이건 42만 4,941원에 대한 이자니까. 아니다. 이거. 42만 1,429원에 대한 이자니까. 좀 더 높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채무자분들한테 어떤 걸 대출 선택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어떤 상환 방식을 선택하실래요?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다 만기일시예요. 월 납입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부담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많이 선택해요. 자,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칠까요? 이자 지출적인 면에서. 총이자. 이 5년간 납입하는 총이자를 계산해 보면 답 나오죠. 자, 총이자를 볼까요? 총이자를 따져보면 만기일시의 경우에는 총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5년 동안. 그럼 나머지가 중요하겠죠. 이게 1,000만 원이니까요. 나머지가. 자, 그럼 원금 균등은 총이자가 얼마냐? 508만 3,333원. 원리금 균등 549만 6,454원. 딱 보이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요. 거의 뭐 절반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절반 이상. 자, 이걸 보고도 만기일시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이자 따지면 절대 아니죠, 절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만기 때는 만기 때고 당장 조금 내자 하고 만기일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근데 내가 내야 되는 총이자 생각하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 우리가 이제 대출을 신청하게 되잖아요. 이금융권에. 그러면 이금융권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거부터 말씀드려요. 자관 이 원리금 균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부분 이금융권 대출 상품 원리금 균등이 많아요. 그러면은 연이자가 10%죠. 그러면 상담사들이 이 채무자를 꼬시기 위해서 약간 트릭을 씁니다. 어떤 트릭이냐? 자, 보세요. 총 이자가 550만 원 쳐요. 550만 원. 총 이자가. 근데 적용된 이자가 10%일 때 이 금액이잖아요. 만기일시는 똑같은 10%인데 1,000만 원이에요. 2배가 더 높아. 그러면 대출 상담사가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이게 만기일시로 따지면 연 5% 정도밖에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자만 따지면 맞죠? 대략 5% 조금 넘긴 한데 뭐 5.5%인가요?
조금 높긴 한데 자꾸 한 5% 정도밖에 안 해요. 이 만기 일시 1,000만 원, 이건 절반밖에 안 하니까. 그럼 10%인데, 그럼 이자가 절반밖에 안 나가니까 그럼 5%가 맞네. 틀린 말 아니네. 근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건 채무자를 어찌게 보면 끌어당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왜? 만기 일시는 원금을 하나도 안 내. 원금 없어. 제가 말했죠. 60회 차에 얼마를 내게 되냐면 2,016만 6,667원을 내야 돼. 마지막 회차에. 원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뭐예요? 원금을 계속 깎아내고 있잖아. 계속 내고 있잖아. 얘는 마지막 회차까지 2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얘는 계속 원금이 조금씩 줄어. 남아있는 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이자가 적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상담사는 원금이 줄어들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적은 거예요 라고는 얘기 안 하죠. 또 그냥 만기 일시에 비하면 거의 이자가 절반 수준이에요. 이렇게만 얘기죠. 채무자는 이거 일일이 다 계산 못하니까 생각해볼게 또 그래. 맞아. 10%면은 이자를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5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래 5% 정도밖에 안 하네. 그러네. 이렇게 딱 넘어가. 그래 대출 딱 해가고. 자, 오늘 제가 안내드린 이 내용 정말 내가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월 납입 금액이 얼마였죠? 월 납입 금액이 50만에 33만 6천 원, 아니면 이 원리금 균등 월 42만 4,941원 이대로 끌고 가기에는 내가 연체를 할 것 같아. 하지만 16만 6,667원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는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솔직히 이때는 선택 여지가 없죠. 연체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마지막에 가서 보더라도 일단은 만기일시를 선택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허리띠 좀 졸라매고 한 달에 사시면 4,941원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죠. 이거. 이자가 뭐요? 400, 요거하고 따지면 450만 원 차이 나고 원금 균등은 거의 뭐 500만 원 차이 나고 그래요. 배가 차이 난다니까, 배가. 이 돈 사실 적금 들어봐요. 적금도 못 넣지만 적금 넣었다고 생각해봐. 만기 때 그 찾으면 얼마나 뿌듯해. 와이프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하시죠. 자,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모든 대출은 그래요. 내가 총 납입하는 총 이자, 이게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총 이자. 내가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549만 원이냐. 이걸 체크를 해보고 내가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내가 뭐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해주고 이거 해주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금융사에서 고객님은 상환 방식이 이걸로밖에 안 돼요, 아니면 이걸로밖에 안 돼요, 지정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나오냐. 만기일시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만기일시 상품 1년마다 연장, 2년마다 연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은행에서 요즘은 또 원리금 균등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만기일시는 은행에서 많이 취급하는 상품이고, 이 원금 균등은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총 이자 500만 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적어, 이자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자를 더 받아내야 되는데 가장 적은 걸 고객들한테 추천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 원금 균등은 언제 적용이 되냐?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 자금, 우리 햇살론 관련된 그런 상품들 있죠. 걔네들 정부에서 이거 원금 균등으로 해라. 서민들 이자 지출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 지원 상품의 경우는 원금 균등을 많이 선택하게 되고, 이 원리금 균등은 모든 금융사에서 다 좋아합니다. 다. 이자 수익으로 따지면 만기 일시가 가장 많긴 하죠. 1,000만 원이니까.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이씨 나 이제 더 이상 못 갚겠다 하고 손 들어버려. 개인회사에는 뭐 이런 거 신청해. 그러면 만기일시로 나가게 되면은 연체가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대로 다 연체로 잡혀버려. 근데 이보다 절반 가까이 이자가 적긴 하지만, 이자 수익이 적긴 하지만 얘는 매달 이렇게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아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채무자가 아이고 나 못 갚았어 하고 손 들어도 원금 일부는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좀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사에서. 그래서 모든 금융사, 1금융권이고 2금융권이고 좌우간 대출 나가는 금융사들은 원리금 균등을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본인 상황에 맞는 상황 방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